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고영신입니다. 이진건입니다. 이 교수님, 예. 뭐 자고 나면은 깜짝깜짝 놀랄 그런 뉴스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조간에 톱 뉴스는 나지는 않았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 사장이 마약 투약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내사를 받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예, 성형외과에 가서 프로포폴 있습니까? 그 마약인데 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맞았다. 뭐 이것은 이제 아마 그 해당 성형외과의 간호조무사가 그것을 이제 폭로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당사자는 그런 일이 없다. 다만 이제 전에 다리에 난 상처 때문에 또 이 뭡니까 그걸 뭐라고 해야 돼? 안검 하수라고 그러나 뭐 눈꺼풀이 그걸 막는 처진 그거 수술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아마 이제 그 말뜻은 그래서 그때 프로포폴을 맞은 적은 있지만은 상습적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라는 탐사 보도 전문 매체가 있습니다. 뭐 일반 우리 큰 언론사가 아니고 아주 작은 매체지만 이 탐사 보도 분야에서 혁혁한 지금 뭐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매체에서 말하자면은 터트린 거죠. 그런데 지금 일반 언론들은 많이 다루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이런 뉴스야말로 엄청난 뉴스고 국민들로부터도 아주 관심을 받을 뉴스인데요. 거의 다루지를 않아서 이거 왜 이러나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뉴스를 시청자 여러분들도 거의 접해보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른바 메이저 언론을 비롯해서 그러니까요. 유선 언론들에서는 이걸 보도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할까요? 우리의 경험상, 우리 옛날에 뭐 신문사에 있었던 그런 경험상 보면 거대 광고주. 거대 광고주라는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좀 조심을 합니다. 왜? 지금 이 시대는요, 사실 정치 권력보다는 이런 자본 권력이 더 힘이 세다.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또 이제 그것과 또 이부진 이 사장의 이번 이제 의혹은 가지만 아직은 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또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또 가만히 됐겠죠.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간호조무사가 이렇게 그 회사 강남 청담동에 있는 H 성형외과 아닙니까? 거기서 뭐 한 1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이제는 그만둔 상태에서 이 내용을 제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호조무사 얘기로는 이부진 호텔 그 신라호텔 사장이 아주 수시로 이 성형외과를 방문해서 프로포폴 이 투약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뭐 호텔 측에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2016년 왼쪽 다리에 화상을 입어서 화상 봉합 수술을 했는데 그게 흉터가 생겼고 또 눈처짐 현상이 있어서 그 성형외과에 간 것은 프로포폴 맞으러 간 게 아니고 이런 흉터고 그런 눈처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뭐랄까요 보톡스를 맞으러 가신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전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은 없다고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만약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상처 때문에 수술을 또 눈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아마 마취약을 쓰겠죠. 쓰니까 그러겠죠. 프로포폴은 이건 이제 마취약은 아니고 이제 잠이 오게 하는 그런 약인데 아마 그래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편안하게 시간을 그래도 편안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걸 이제 맞으면 아마 편안하게 잠이 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내시경인가요? 그렇죠. 대장 뭐 내시경 할 때 그런 프로포폴을 맞지 않나요? 그건 이제 치료용이죠. 치료용으로 소량을 맞겠죠. 뭐 그건 또 일회용이지 뭐 자주 맞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게 이제 이 간호조무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2016년 1월부터 한 9개월 동안 한 달에 한 2번씩 와서 했는데. 자기가 한번 뒤처리를 했더니 2박스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이 한 박스에 10개가 들어가니까
그 200ml 정도 되는 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만약에 정말이라면 한 사람이 그렇게 아주 이 뭡니까 그 단위가 굉장히 높게 맞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아직 제가 이제 그런 면에서 의료적인 지식이 이제 충분하지 못하니까 이제 다만 이 기사에 의존하는데 이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부진 사장은 사회적인 그 명망가고 또 거대 이 재벌 기업의 또 그 가족이고 이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이제 관심을 많이 끄는 데 대해서는 부담스럽지만 그걸 또 본인도 그거는 좀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관심을 보이는 데 대해서. 예. 문제는 또 이 병원에서 이런 그 향정치성 의약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사용 날짜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 대장을 비치를 해야 하는데 이부진 사장의 경우는 이런 그 간호보조사 조무사의 얘기로는 그 관리대장을 많이 뭐 이렇게 위조를 했달까? 그러니까 조작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의 누락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투약한 것처럼 해서 이렇게 이부진 사장한테 투약을 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런 그 투약 사실을 지금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하고 이제 보건소가 예, 거기 그러니까요.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부진 사장이 치료받은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여했냐 안 했냐 이 기록은 없을 테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그 당시에 이 병원이 프로포폴 관리를 제대로 했나 관리 대장하고 거기 그 당시에 그 확보됐던 그 양하고 또 그거 이제 기록됐던 양하고 이런 것들 아마 이제 맞춰보겠죠. 맞춰봐서 그런 식으로 주변에서부터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조사를 하지 않으면 바로 직접적으로 가서는 남겨진 게 기록이 없겠죠. 예.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은 뭐 더 관심을 끄는 것은 뭐 누구보다도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큰딸 아닙니까? 그 그렇죠. 오빠가 바로 이재영 지금 삼성그룹 부회장이고 그동안 경영 성과도 아주 다대하게 내면서 이건희 회장을 가장 닮았다. 승부사 기질이 있고 또 통큰 경영을 한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시아 태평양 이런 여성 기업인 뭐 15인에도 선정이 되고 여러 가지 국내외에서도 아주 촉망받는 그런 여성 기업이고 일각에서는 삼성그룹 회장설도 말하자면 오빠하고 각축을 벌인다는 설까지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알려진 뭐 이런 여성 기업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이런 마약 투약 혐의로 구설수에 오른다는 그 자체가 뭐 삼성그룹의 이미지라든가 호텔신라 이미지를 떠나서 국가 전체의 이미지에도 좀 많은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가 규명이 돼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부진 사장도 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쇼크가 있겠고 만약에 자기가 정말 결백하다면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냐 이런 섭섭함도 있겠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한민국에서 특히 여성 기업인으로서는 아주 으뜸의 그 바늘에 서 있는 그런 분이니까 그렇죠. 나한테 오는 관심이 왜 오느냐가 아니라 어차피 나는 관심을 받게 된 사람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렇고 또 이제 이부진 사장도 개인적으로도 이건 뭐 남 개인 가정사입니다만은 또 이무재 그 남편하고도 지금 이혼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돼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참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정말 위로 격려를 드리고 싶은 그런 이제 이부진 사장이지만은 또 사회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법이 금하는 그런 행위를 만약에라도 했다면 이건 또 은근히 그 대가를 또 치러야 되는 거죠. 예. 또 하나 깜짝 놀랄 사실이 또 있습니다. 마약과 관련해서. 유시춘 EBS 이사장 잘 아시죠? 뭐 널리 알려주신 분이니까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것은 별로를 하더라도 유시춘 씨가 누구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이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도 지금 마약 밀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3년형을 받고 지금 복역 중인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한국당의 박성중 의원이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이것도 좀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EBS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예. 바로 청소년들을 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방송 아닙니까? 예. 거기에 최고 책임자예요. 수장이 이사장입니다. 물론 사장도 있지만 그건 집행부 임원이고 예. 그거를 총괄하는 분이 이사장이거든요. 예. 그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 혐의로 지금 마약 혐의가 아니라 밀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확정이 돼서 3년형이 확정이 돼서 복역 중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유시춘 씨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누나입니다. 친누나. 그래서 더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두 남매 이사장 뭐 이래서 더 유명한데 유시춘 이사장 뭐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충격적일 거고 그래서 뭐 스페인에다가 그 발송된 그 스페인에다가 뭐 사설 탐정을 시켜서 알아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억울하더라. 뭐 아니다. 나는 내 아들을 믿는다. 신뢰한다. 어느 부모든 다 아들을 믿습니다. 믿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심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걸 가지고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억울해서 뭐 조사를 하든지 하지만 사회적으로 되고 자꾸 내 자식은 무고하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내 자리 이 자리도 내가 계속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다는 것은 글쎄요 좀 도의적으로 보면 이게 좀 용인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도의적으로도 안 되지만 그 아들 신모 씨가 2017년에 외국인과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국제 우편으로 이 마약 9.9kg를 대마초입니다만 이렇게 들여왔다가 말하자면은 그 세관에 압수수색에 바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관에서 이 국제우편을 오는 걸 보니까 뭔가 낌새가 이상하니까 그거를 파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들이 있는 그 강남 사무실을 급습을 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마약 뿐만 아니라 그 마약 우편물을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실에서 대마초를 피우는데 필요한 대마 페이퍼라든가 또 그라인드 이렇게 마약을 갈고 뭐 그런 것을 그라인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다 압수를 해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시춘 이사장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뭐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한테 꾀임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말하자면은 모발이라든가 피 검사에서도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고 음성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아들은 뭐 억울하다,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3심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법원까지 해서 거기서 3년형을 내렸을 때는 충분하게 그러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유시춘 이사장 공인이잖아요. 공인인데 내 아들이 무고하다 이건 자신은 철저히 믿더라도 이 공인으로서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이 재판이 잘못됐다고 말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해가지고 정말 결백이 스스로가 확신하고 그걸 그 증거를 확실하게 밝혀내고 난 다음에 재심을 요청한다든지 뭐 이거는 이야기가 되지만은 아니 지금 사회에다 대고 이사장의 자격으로 말이죠. 내 아들은 무고하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우리나라 법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그렇게 되잖아요. 대법원 판결을 부인해버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참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어떤 정의감이랄까 이렇게 아주 강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김경수 지사 판결이 나왔을 때도 민주당이라든가 여권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정의감을 독점하는 정의를 독점하고 도덕성을 독점하는 이런 이제 그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현 정권에서 유난히 그런 게 눈에 띄어요. 그다음에 유시민 이제 뭐 조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실은 그렇죠. 뭐 조카 다 큰 조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공인으로서는 도의적인 책임감은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있을 때는 전번에 이미 구속됐을 때 2심에 구속됐을 때도 그랬고 특히 3심에 확정이 됐을 때는 적어도 공인으로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유시민 이분은 얼마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날카롭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합니까? 이런 분이면 자기가 칼날같이로 비판하시는 분이죠. 그렇게 했으면 자기가 하자가 그렇게 생겼으면 남들이 모르더라도 말이죠. 먼저 자진해서 제가 저한테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이 말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시침 딱 대고 있다가 그거를 보면 저분들이 정의의 화신인 척 하더니 정말 그런가? 어쨌든 유시친 씨도 민주화 운동도 하고 또 아주 많이 알려진 분 아닙니까? EBS 이사장을 해서 알려진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도 정치적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주 알려진 분인데 이런 분의 아들이 특히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방송의 수장이라는 것도 참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교육방송 수장이 됐습니다만 2017년부터 이미 내정이 됐다는 소문이 나올 정도였어요. 더군다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분이야말로 또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시고 그동안 과거에 김무성 의원 전에 과거에는 이제 한나라당 대표로 하셨죠. 그 시절에 그 사위 마약 사건이 났을 때도 아주 날카롭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 마약 사건 나면은 부부하고 이혼 사유가 되느니 마느니 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셨고 또 모 방송 알뜰 신잡이라고 아주 그 인기를 끌었던 그 방송이 있어요. 거기 나오셔서도 이 마약은 정말 술 담배와 마찬가지로 비가치제로서 아주 유해한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더군다나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지만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고 전 이사장이 바로 전에 이사장을 지낸 분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은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대권 후보로서 나를 빼달라. 하지만 지금에 따라서는 이분이 우리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대권 후보감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한테 무슨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카 또 누나가 EBS 이사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유시진 이사장도 그렇고 유시민 또 지금은 작가라고 본인은 합니다만은 이런 분들도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고 특히 유시친 이사장은 그 자리에 계속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도의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전에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조카가 또 이제 이 사기 문제, 사기 사건입니까? 뭐 때문에 걸렸을 텐데, 사기가 아니고 뇌물 혐의로. 뇌물 혐의로 걸렸을 텐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나 같으면 이제 절대 출마 안 한다, 대선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남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자기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 하니까, 제가요, 유시민, 유시춘 두 남매분들께, 말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네요. 그렇게 꼿꼿하게 남들한테 볼 때 그렇게 살아오셨듯이 스스로도 자신들의 도의적인 책임이 어떤 것인가를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좀 유념하고 국민들에게 그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유시춘 이사장의 경우는 이거 공기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유력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이 있었을 것이고 또 방송통신위원회 거기서 이제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사전검증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미 이사장이 되기 이전에 형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도 못 걸러내는지 참 이렇게 인사검증이 부실해도 되느냐. 아무리 캠코더 인사라고 하더라도 걸을 것은 거르고 거기에 적정치 않은 분들은 배제를 해야죠. 아무리 가까웠더라도 그런 거 다 모른 채 하고 눈 딱한 거 그렇게 임명하면 안 되죠. 또 하나는 지금 버닝썬 그 사건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보면은 다른 폭행 사건도 있었고 탈세라든가 여러 가지 경찰과 유착 관계도 있지만 그 핵심은 사실은 이 마약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 특히 이제 권력층의 그 주변에 바로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철저히 자기 검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뿐 아니라 내 주변 모두를. 그래서
이게 뭐 연좌제가 있느냐 틀림없이 또 누가 그래 주장하고 나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말이죠. 법률적으로는 연좌제가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연좌제가 우리 국민 정서상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점을 조심해서 남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예. 그러니까 버닝썬 사건도 지금 전부 그 내에서 마약 이런 거 소위 물뽕이라고 합니다. 물뽕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근데 아까 물에 딴 히로뽕을 줄여서 물뽕이라고 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까 고 교수가 저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 저도 이게 물뽕이 뭔가 해서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술집에 온 여성들한테 물뽕이라는 것을 물에 타서 먹이고 그렇게 되면 한 50분 정도 아무런 그 무기력한 상태로 가고 뭔 일이 있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거기서 성폭행이나 성강간 같은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만수르 세트인가 1억 원짜리 그런 술 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1억 원짜리에는 뭐 술도 좋은 것도 들어가지만 무슨 여성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소위 1억 원짜리를 어떻게 하루 저녁에 먹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저 상대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청정 국가입니다. 마약으로도 아직은 여전히 청정 국가로 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 이 정도의 질서라도 유지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오면 그래도 밤에도 그냥 마음 편하게 나다닐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질서도 잘 잡히고 치안도 잘 되는 나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약이 없거든요. 그래도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은 마약 청정국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만연되면 정말 큰일이죠. 예. 아니 만연이 아니라 지금 들어보세요. 김학의 차관 사건. 그것도 결국은 마약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성접대가 아니라 지금 알려진 바로는 지금 흘러나온 얘기들로는 그 마약을 이렇게 히로폰 같은 거 이런 것을 먹여가지고 그 여성들을 물병을 먹여서 여성들을 뭐 강간해서 그래서 특수강간이다 이 혐의로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무성 사 이모 씨도 그 마약 혐의로 실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예. 또 MB 아들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도 작년에 KBS에서 60분 추적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 있잖아요, 유명한 뉴스. 거기에서 아주 그 이시영 씨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마약 혐의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가처분 소송도 냈는데 기각당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시영 씨도 보니까 그 당시에 보도를 보면 지금 버닝썬 아레나 뭐 그런 클럽에 자주 갔었고 그 버닝썬에 그 이번에 구속된 그 사람들하고도 자주 어울렸다는 그런 보도들이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사건 때도 그때도 프로포폴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주사 아줌마 뭐 찍어오면서 프로포폴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뭐 사실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거로 그냥 묻혔는데 어쨌든 뭐 아까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지만 뭐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뭐 가정주부, 의사, 뭐 또 뭐 농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거론한 것만 해도 사회 최고층 대통령 내지 그 아들들까지로 이런 마약과 관련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 이게 보통 문제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약을 사실은 마약을 상습적으로 만약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건 돈도 엄청 많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건망을 피하려면 힘도 세야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새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 상층부에서 그런 식으로 점점 이게 너무 빨리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특히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개인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어쨌든 뭐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이런 학자가 대한민국은 정말 소용돌이의 정치다. 다이나믹 코리아다. 이렇게 명명을 해갖고 아주 화제를 낳았는데 자고 나면 깜짝깜짝 놀랄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쁜 뉴스보다는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확 풀렸다든지 뭐 정말 좋은 남북관계도 잘 진행이 되고 김정은이도 핵 포기를 했다든지 물론 아주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온 국민들이 깜짝깜짝 그렇게 놀라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